안녕하세요. 이주유 김생현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 접수 인원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단히 우수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일이어서 아마 영상 보시고 자료 보시면 생각이 좀 많아지시지 않을까. 특히 입시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학원의 아이들 원서에 대해서 조언을 간략하게 주시는 분에게도 시사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클럽 하와이의 멤버십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컨텐츠는 공개되고 있고요.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그리고 PPT와 만들었던 엑셀 파일은 저희 클럽 하와이 원장님들께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렇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의 외부 유출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 정도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동료분들, 우리 식구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덩치가 가장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정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를 볼게요. 지원 재학생, N수생 총계인데 평가원에서 공개하는 서식 파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평가 지원자, 접수를 딱 받은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025학년도까지 지원자에 대한 통계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6월 모의평가를 볼 거야 라고 신청했던 사람들인 거죠. 자, 재학생은 점점 줄었다가 올해 조금 늘었고요. N수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어서, 그래서 재학생이 줄고 N수생이 늘어서 그 수는 그렇게 급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 사탐 인원이 27만 1676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 좀 보실게요. 사탐이 점점 이렇게 줄었었고요. 과탐이 당연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과로 대학 가서 기술을 배워야 돼. 그리고 취업 잘 된 쪽을 가야 돼. 이런 쪽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과탐 필수인 것이 폐지되면서 작년부터 사실은 기미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사탐으로 그냥 충족시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예전에 수학 가형과 나형에서 기억하시나요? 수학 가형과 나형에서 나형을 보고 중상위권 대학을 가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나형의 표준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을 갔다. 100분위 말고 표준 점수, 그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27만 1600명이고 25만 2200이어서 이 합쳐버리면 이 인원보다 훨씬 넘어버려요. 당연히 원래 약간은 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사탐을 접수하는 사람들, 사탐 2개만 접수하는 사람도 사탐 접수, 사탐을 하나만 접수한 학생도 사탐 점수, 이렇게 사탐 접수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카운팅이. 그래서 두 과목을 동시 접수한 학생이 보통 한 9,000명 정도, 7,0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올해 6월 달에 두 과목 동시 접수한 사람이 꽤나 많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응시자를 보시면, 응시자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본 사람이에요. 실제 시험 본 학생들은 아까보다는 확실히 줄었죠.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탐, 과탐인데 문제는 서과탐 동시 응시자가 이렇게 10,000명에서 14,000명, 작년부터 좀 기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올해 34,297명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2배가 넘게. 예전으로 친다면 불과 재작년으로 치면 3배가 넘는 인원이 사과탐 동시 응시가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인문사회계열 지망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과탐을 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탐을 응시했던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 즉 사회탐구 영역 응시를 하기도 하지요. 그럼 사회탐구 응시할 때 그 친구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래도 내가 한 번이라도 배웠던 과목을 응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등급을 따로 가는 거잖아요.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그래서 모수가 큰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보고 사문, 생륜 이 두 개가 미어 터진다. 사실은 좋죠. 모집단 자체가 커지니까 1등급 인원이 많아지겠죠.
문제는 그렇다면 과학탐구 인원에서 줄어든 인원만큼 거기에 4%에 해당하는 1등급 인원도 분명히 줄어들 텐데 그 인원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사탐 인원 자체가 늘었습니다. 자체가 늘었는데 동시 접수한 학생도 동시 응시한 학생도 늘은 거예요. 아까 이 전 페이지는요. 접수 기준이어서 사과탐 두 과목을 동시 접수한 사람 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성적 기반이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 두 개 영역을 동시에 사탐, 과탐 이렇게 응시한 학생도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34,297명이나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또 하나 보실 거는 응시생 수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 좀 늘었죠. 근데 N수생 수는 점점 꾸준히 좀 늘어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6월 모의평가에 N수생이 작년보다 뭐 엄청 광풍일 거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그럼 9월 모의평가에 반수생은 대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이 친구들은 1학기가 끝나고 들어오는 반수생, 이 친구들이 올해 좀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에 나올 건데 그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접수니까요. 응시가 아닙니다. 접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응시율로 본다면 이렇게 응시율로 본다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탐구 총 응시에는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요. 여기 빠져 있죠. 사과탐 응시자 수가 요게 사탐 접수자 분의 사탐 응시자, 과탐 접수자 분의 과탐 응시자 했더니 응시율이 급격히 줄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사과탐 동시 응시한 학생이 이만큼 빠져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총 응시 비율은 전체 접수한 학생 중에 73.5%만 실제로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좀 수치가 생각보다는 꽤 적죠. 그러니까 뭐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1교시, 2교시 좀 시험보다 가버린 친구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막판에 가면 좀 나는 이번 시험은 끝났어 하고 그냥 손 놓고 자버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를 볼게요. 재학생, 지원입니다. 접수한 사람의 접수. 이게 올해 그래서 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10만 양병설이냐 이런 말씀 하시길래 좀 약간 의아하다 싶었는데 왜냐면 10만 명은 2022학년도부터 이미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2024학년도 10만이고 또 10만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응시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원자 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응시자 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이겁니다. 총계 자체가 늘기도 했지만요. 왜냐하면 재학생이 늘은 거예요. N수생이 늘은 건 조금이고 재학생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에요. 사탐입니다. 몇 명? 4만 명 늘었습니다. 4만 명. 과탐 인원은 별 변화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서과탐 동시 응시한 학생이 아마도 6월에는 한 3만 4천 명 정도였는데 9월에는 한 4만 명, 4만 1,000명 이쯤 될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하지 않고 사탐, 과탐 이렇게 두 개 영역에서 각 한 개 과목씩 응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야, 너도 어차피 과탐 해봤자 밑에 깔아주는 거야. 우리 쪽으로 와. 나 지금 사탐 뭐 했는데 과탐할 때는 뭐 4등급, 5등급이었는데 이거 공부 한 2달 했더니 벌써 3등급이 됐어. 물론 2등급, 1등급까지 치고 올라가긴 역시 사탐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3등급까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용이한 과목들이 몇몇 개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을 거둔 친구들이 주변의 친구들을 흡수해서 오히려 과탐의 중위권 친구들을 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성적이 곧 이제 9월 5일날 실시한 다음에 성적 발표를 하고 나면 그 성적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능도 지금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9월 6일까지인가요? 수능 접수 끝나고 나서 그 접수 인원 가지고 1등급의 인원이 대체 몇 명일 것인가를 좀 산출을 해봐야겠죠. 네, 9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전에 봤죠. 40만 명이 넘었지만 실제 응시자 총기는 37만이었어요. 작년까지도요. 그 다음에 사과탐이 작년에 늘었다는 거 보이시죠? 꾸준히 조금씩 늘었습니다.
2022학년도보다는 3보다는 4학년도에 늘었어요. 이미 늘었습니다. 즉 6월에는 줄었다가 늘고 뭐 이런 게 좀 있지만 9월에는 그냥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미 6모에 34,000이기 때문에 9모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탐 인원이 계속 응시자 수는 이렇게 많은데요.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탐구 총 응시가 73.1%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과탐도 역시 높고 사탐이 좀 줄었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역시 9월까지니까 수능 가면은 그래도 끝까지 응시하지 않겠습니까? 자, N수생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수능, 6월과 9월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왼쪽이 6월이고요. 오른쪽이 9월입니다. 그 다음에 생윤, 윤사, 한지, 세지, 동아시아, 세계사, 경제, 정법, 사문, 물, 화, 생, 지, 원과목, 투과목은 응시자 수가 너무 적어서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뺐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요. 그래프의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생윤 늘었다 줄고 늘었다 줄고 이렇죠. 지원, 생원 지원 쭉쭉쭉 이렇게 늘었습니다. 쭉쭉쭉. 그 다음은 3은 점차 감소했죠. 점차 감소했습니다. 6월과 9월의 패턴이 거의 흡사합니다. 아마 이것으로 저는 올해 9월에 응시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응시 비율을 보시면요. 응시율 보시면 생윤이 아까 2024학년도까지 봤을 땐 여기 3칸까지만 봤잖아요. 올해는 이렇습니다. 생률 확 늘었죠. 확 늘었습니다. 3은 줄었다가 확 늘었습니다. 그 다음 생원 지원 보실래요? 늘었다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원도 늘었다가 줄었습니다. 보이시죠? 당연히 물원과 화원을 보시면 화원은 뭐 참담한 수준도 줄었어요. 계속 줄었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원래 학생들이 이제 생지냐 화지냐 이걸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작년쯤부터 차라리 물리를 하자 이런 친구들이 좀 생기긴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아까 보셨죠? 6월에 34,000명이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여기 생륜 사문으로 빠져나갔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른 과목들도 보면 윤사, 한지, 세지, 동아시아, 세계사, 경제, 정법 중에 동아시아사를 제외한 모든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이 다 응시자가 증가했습니다. 응시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응시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요. 실제로 내 등급이 몇 등급인지 끝까지 체크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수능에서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사탐 영역으로 사회탐구 영역으로 전부 다 빠졌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 정말 긴장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흐름은 점차 심화될 거여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일부 대학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근데 메디컬 계열 학생들이 좀 큰일이죠. 과탐 필수인 학교들이 대다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신 분들은 고민하시면서 계산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과탐이 필수인 학교가 대체 어디인가 라고 보고 성적이 부족해도 거기에서 과탐 필수인 쪽을 응시해서 물론 메디컬이 아니어도 의치 약한 수가 아니어도 자연계열 중에 과탐이 필수인 학교를 찾아서 그쪽으로 응시하고 부족한 성적에도 수능이 잘 나면 뚫어보자 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능까지 이런 추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과연 자연계열 응시한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다 충족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가? 물론 그것도 관건이지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능 최저를 다 충족해내기나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실질적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튼 수능까지 갔을 때 정말로 우리 예상보다 훨씬 급격히 줄었을 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것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우리는 전 페이지에서 6월과 9월의 흐름이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았고 이걸 바탕으로 9월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바탕으로 수능까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6월을 바탕으로 9월과 수능까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이 통합수능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3개년치를 정리해 봤는데
그 3개년의 흐름에 나타난 것이 뭐라고 하나요? 그 상관도가 좀 유의미하다 정도지 뭐 엄청나게 뭐 리니어하다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의미는 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추정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추정이냐? 요놈들 좀 보자고 제가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잘 넣어놨는데 반짝반짝 다시 보시면 또 반짝반짝합니다. 했는데 넣어놓은 걸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신기하죠? 처음 봤습니다 이거. 네. 9월 모의평가 1등급 인원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2022, 3, 4를 바탕으로 추정한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6월과 9월과 수능에서 어떤 비율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좀 추정을 해봤는데 이 정도가 됐는데 만약 이 추정이 저는 사실이라고 안 했습니다. 추정이 대충 근사하다면 생존 인원 한 200명, 100명 늘 거고 3원 인원은 뭐 한 500명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신 물원 비슷한데 화원도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생원 지원 이런 흐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추정한 겁니다. 추정. 아니 물론 화원이 늘어났네요. 네, 육모를 바탕으로 추정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 자 9월 수능, 그러니까 수능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3원은 한 1,500명, 2,000명 가까이 늘어날 것 같고 남생윤만 500명 늘 것 같고 나머지도 조금씩 이렇게 사탐계로 늘어날 것 같은데 물원은 최종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줄어들고 화원 줄고 생원 파격적으로 줄고 지원 엄청나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가 어떻게 계산했냐 물어보시면 안 알려줍니다.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럽 하와이 멤버들께서는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뭐 엑셀을 이리저리 갖고 놀다 보시면 어느 정도 유사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하신 것이 저희에게 좀 더 의미가 있다 싶으면 제보,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주의 김세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6월과 9월 그리고 수능까지의 흐름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9월 모의평가 인원 분석 마치겠습니다. 학원 운영의 끝판왕이 되고 싶다면 여기 주목하시면 됩니다. 최고 정보와 전문가들 노하우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하와이가 대체 뭡니까 물어보는 광고입니다. 클럽 하와이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요 QR코드 클릭이 아니라 찍어보시면 노트북에 띄워놓고 찍어보시면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2주 유튜브 구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주